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여기다 써놔요. 간척지가잖아요. 간척지. 자, 간척지 앞으로 간척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써놓으라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제 몇 개 이제 참고할 개념 정도 우리가 잡아놔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몇 개 거기에다 써봐요. 간석지. 간석지 많이 들어봤죠? 간석지가 뭘까요? 갯벌입니다. 자, 포락지가 뭘까요? 포락지. 대표적으로 이제 하천 부지화된 것. 이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자, 빈지가 뭘까요? 빈지가. 바닷가. 그래서 쓸모없는 땅. 우유 토지를 바닷가 빈지라고 그래요. 혹시 이제 판례를 읽어보면 빈지 나오거든. 빈지 그러면 바닷가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간석지 써먹어야 돼. 갯벌이에요. 나는 임야하고 연결이 돼. 포락지. 하천 부지화된 거. 과거에 이제 학교론 문제 중에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이게 학교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론 1번, 2번은 종종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석지, 포락지, 빈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실 필요 있고요. 자, 등록 전환이.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자 봐봐요. 자, 또 어디를 연결하나 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뭐가 있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임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야대장 와이프가 뭐예요? 임야도. 자, 토지대장 와이프가 뭘까요? 지적도. 그렇죠.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래서 임야하고 토지가 이렇게 전환이 돼. 전환.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 전환. 그렇죠.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줄을 줘놓고 거기에다 자, 임자 동그라미. 자, 임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요 토자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자, 임에서 토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야.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자,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임토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임에서 토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봐봐요. 나머지는 이제 할 것도 없어. 봐봐요.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나눈다. 분할. 그러면 분할은 뭐 읽어봐요. 거기에다 줄잖아요. 한 필지를 두 필지 단위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분할이야. 분할.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개념 잡았고 등록 전환 잡았고요. 분할은 어디에서 어디로?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 단위로 나누는 것.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자,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나오겠네요. 합병은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이 되겠죠. 그러면 자, 지목 변경이란 요거 줄잖아요. 무슨 공부에?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에만 줄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청량 X라는 거 잡아놔요. 자,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청량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축척 변경이 나와요. 축척 변경은 무슨 도예요? 지적도. 여기에다 행간편잖아요. 지적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야는 축척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도 제외되고, 임야도는 축척 변경에서 제외된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 의외로 10사람이 다 틀려요. 봐봐요. 지적도에 그러면 도면의 이름은 X야. 도면의 이름은 X예요. 왜 도면 나오면 X일까요? 임야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항상 요 자리를 잘 잡아요. 무슨 도에? 지적도에.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 줄잖아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축척 변경이야. 그러면 이 말은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기본서 맨 밑에다가 또 한번 써봐요. 자기가 써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자, 썼어요.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써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적주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자,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의 7가지를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 2배 해봐요. 1200분의 1. 분모 2배 해봐요.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1000분의 1. 건너뛰어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약간의 규칙을 이용해서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럼 요거는 그러면 29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박스 문제.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우리 작년에 몇 회죠? 그렇죠. 32회네요. 여기 32회. 다음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2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작년에 이게 출제된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거 한 번 더 써보자고요. 요 1200분의 1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적주의 법정 축척은 1200분의 1이야. 일반 축척이. 그럼 임야도의 법정 축척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일까요? 6000분의 1. 그래서 작년에 주워 먹으라고 또 줬어요. 요 문제를. 또 주워. 우리가 작년에 요렇게 써놨거든. 작년에 출제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출제될 줄 알았어요. 봐봐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3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다. 이렇게 출제될 줄 알았더니 더 쉽게 출제되더라. 박스 문제로 출제돼 버려서. 여기에 32의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29회.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자, 요 축척을 배웠으니까 봐봐요. 축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누구가 크죠? 500분의 1.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OX, X. 대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축척 변경이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해보죠. 봐봐요. 자, 지적 정량이란 어디가 중심계예요? 아까 배웠던 거니까. 자, 여기가 포인트죠. 아까 좌표 여기가 키워드죠. 아까 배웠죠. 자, 둘째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 자, 그럼 우선 정량까지 포함돼서 지적 확정 정량 및 읽어봐요.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이다 제다 포함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 지적 확정 정량이 있네. 지적 확정 정량은 무슨 개발 사업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 항상 지적 확정은 저희가 이제 자꾸 암기를 해야 돼. 확정 그러면 무슨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사업은 어디예요? 읽어봐요. 지적재해에 관한 특별법.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모든 것은 다 배웠어 이제.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용어의 정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래야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용어 모르면 딴 것도 공부를 할 때 가장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개념을 잡지 않으면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뒤에 봅시다. 3강 그러면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3장. 자, 그래서 30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등록. 자, 그러면 토지의 등록이 왜 나왔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적의 3요소. 자, 이제 쓸 필요도 없어요. 딱딱 써라는 것만 쓰면 돼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이죠. 그러니까 왜 나왔을까? 의자를 집어넣어봐요.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단위를 붙였어요. 뭐가 될까요? 필지. 필지. 그래서 필지와 양입지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지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니까 그게 기본서 제1절 토지의 조사 등록 찾았어요? 예,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행강편 찾아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편 찾아요. 무슨 토지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 그렇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토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밑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요것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요거. 토지 이동.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다만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적소관청이 뭘로 읽어봐요? 직권으로. 그렇죠. 직권으로. 그래서 지금 기본서와 관련돼서 30페이지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토지의 등록과 원칙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찾았죠. 그러면 가로 2번에 가니까 직권 등록주의 찾았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직권이 포인트죠. 조사 청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64조 1항과 6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그러면 32회 때는 뭐가 출제되느냐? 그게 31페이지로 가보죠. 자,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가로 2번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직권 등록 그게 나와 있죠.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31페이지 기본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거예요. 작년에 이게 좀 답을 가르쳐 줬거든. 작년에 이게 32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처음 공부할 때 뭘 수립해야 돼?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면 조사를 하고 조사를 수립하면 조사부를 작성해서 계리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 이게 바로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리한다. 뭐가 될까요? 이게 직권정리거든. 직권정리. 자, 그러면 거기 31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거기 토지현황 조사 계획 거기에다 행간편. 그 다음에 2번에 조사, 3번은 조사부,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결의서. 4번은 무슨 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보죠. 1번이 이게 작년 2.5점짜리야.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시군구별로 수립해야 된다. 뭘 수립해야 되느냐? 읽어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게 작년에 단답식으로 출제돼서 2.5점짜리거든.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잡을 때 한번 봐봐요. 자, 외우지 않더라도 봐봐요. 자, 단체 행일 100명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자,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임원진이 몇 명이냐? 10명이에요. 쓸 필요도 없이 잘 봐요. 그러면 임원이 뭐예요? 그러면 제주도 뭘 잡아야죠?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발대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하면 조사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조사부. 그래서 저 10명이 90명한테 그 뭐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제주도로 가자네. 여리서. 그러면 뭘 해야죠? 결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 똑같아. 단체행 가는 거. 그럼 앞에 봐봐요. 제주도 계획, 제주도 조사, 제주도 조사부, 제주도 계리서, 제주도 지적 정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이걸 틀렸다라는 것은 32회 때 틀렸다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자, 제주도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에 와서 서울 조사하면 안 되잖아.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안 보여. 자, 봐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저기 앞에는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여기는. 이게 눈에 띄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야. 수없이 나오는데도 틀리거든. 요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틀리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해서 틀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앞에 뭐가 붙었어? 여기 앞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올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잡고 가야 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 소관청. 그거는 잡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기본서로 가서 32페이지를 펼쳐봐요. 뭐가 나오죠? 필지, 그렇죠? 필지.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봐요. 필지 제2절 필지 나왔으니까. 자, 필지가 나오기 전에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우리가 보고요. 자,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그 옆에다 5개를 딱 써봐요. 자, 요 필지 개념이 5개가 조건 반사로 좀 나와줘야 돼요. 우리의 필지와 관련된 개념이거든. 자,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뭘까요? 1번이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주된 토지. 그러면 주된 토지 여기에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봐요. 자, 정된 토지가 양입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자, 보죠. 자,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죠. 뭐가 해요? 분할이 되죠. 분할. 그러면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나눠서 누가 나눠서 국가가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로 열고 써요. 자, 정확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정확상 개념이 아니다. 자, 아니다. X가 받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소유. 그래서 법.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썼으면 지적이라고 붙여봐요. 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이면서 법 지적이다. 아까 우리 캐치하고 하죠. 근데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필지가 되겠죠. 필지 이면에는 관점의 차이로서 우리 핵지, 이번 달에 핵지라는 개념을 잡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핵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써놓고 설명하죠. 자,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걸 들어보면 맨날 까먹어. 그러면 돈이 핵지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이라고 써요. 돈은 뭐예요? 경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이때는 경제 활동이 되는 거야. 경제 활동. 그래서 읽어봐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필지와 핵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최종 결론을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듣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한 필지.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주유소. 요거는 주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노란 거는 몇 개예요? 두 개잖아, 지금. 주유소, 주유기. 그렇죠? 자, 읽어봐요.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학으로는 두 활동. 그래서 두 핵지가 되는 거야. 핵지라는 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게 몇 필지인지 봐봐요. 몇 필지? 네 필지.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하나 줘서 노란 거 하나 줘. 그럼 경제적으로 일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 상대적 개념이야.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럼 법적으로 1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통출하게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핵지라는 것은 활동의 관점이고 요거는 뭐예요? 소유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와 핵지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탄생하게 돼요. 이거는 33회 때 올해 몇 회예요? 그래서 33회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래서 학교론에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핵지와 필지의 관계. 핵지하고 필지는 홀수에 많이 나와요. 홀수. 특히 학교론에서 우리 등기 지적 파트에서도 종종 출제되지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책을 혼자서 읽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지의 성립 요건. 그러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연습하고 가죠. 자,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죠. 소유자가 같아달라. 그러면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성립 요건 기본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동일성이라고 써놔. 동일성.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되네요. 몇 필지죠? 세 필지죠. 합병할 수 있어? 아니,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번째. 집안의 연속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출제가 안 돼서 올해 대비를 좀 해줄 게 있어. 자,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봐봐요. 자, 몇 필지죠? 세 필지죠. 어때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세 필지로. 그러면 여기 1지 2, 3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떨어진 게 아니라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합병의 성립 요건은 집안이 연속된다면 연속된다고 돼서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다른 색깔로. 연접성을 떼야 돼. 합병이 되게. 그럼 올해 이제 필지의 성립 요건은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합병이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야.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봐요. 합병하기,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봐봐요. 동일성과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틀린 지문이야. 집안이 연속되면서 단서 붙여야 돼. 무슨 성? 연접해야 된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 기본서가 써서 가로 1번 읽어봐요. 이겁니다. 동일 동그라미. 자, 가로 2번에 지목 동일. 가로 3번에 소유자 동일. 가로 4번에 집안이 연속.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동일.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으면 되는 거야.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봐봐요.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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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을 거. 올해 예상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놔야 돼. 자, 집안이 연속된다고 해서 합병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집안이 연속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 무슨 성을 떼야 돼? 연접성을 떼야 된다. 조심해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주된 토지가 뭐예요? 필지. 정된 토지가 양입지.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요? 양입지가 나오죠. 페이지. 자, 33페이지. 양입지 찾았죠? 양입지와 관련돼서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입지는 자, 정된 토지야. 거기에 찾아서 정된 토지를 줄쳐놔봐요. 정된 토지. 자, 쭉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찾아봐요. 예, 이게 나빠. 이게 PPT가 나빠 이게. 자, 저희가 읽어가면서 정된 토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 몇 번째 줄에 있어요? 4번째 줄. 정된 토지. 자, 그러면 봐봐요. 정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그러면 양입지의 요건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그려놔봐요. 자, 고속도로의 휴게시라고 써봐요. 양입지의 요건 가로 2번 옆에다가. 자, 찾았죠? 근데 봐봐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래놨느냐.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무조건 도로로 편입된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고속도로에 한해서요. 그러면 이때 휴게실의 지목은 도로로 편입돼. 그래서 요 휴게소가 뭐냐. 이거 봐요. 이게 양입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휴게실은 무슨 시설일까요? 편의시설. 그래서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요 편의에다 형광펜 딱 걸어라고. 편의. 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그럼 그 밑에 접속 찾아서 자기가 자, 둘러싸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고속도로의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여기가 키워드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자, 주인하고 종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주격이 전도되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양입지의 제한 요건 가서 밑에서 저기 3번째 줄. 자, 정된 형태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이때는 양입할 수 없어. 시험에 이게 자주 출제돼요. 요거 별표 하나 해놓고. 자, 이번에 정된 면적이 여기에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에 걸리더라도 양자로 들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30제곱미터가 몇 평일까요? 100평. 그렇죠.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가 걸리더라도 양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1번이 특히 지목과 연결을 해놔야 돼. 그러면 혹시 거기 기본서에 가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목장용지, 하수원, 묘지. 요게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 직간접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요거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요거는 자꾸 연결을 시켜놔야 돼.
그러면 목장용진의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때는 지목이 대라는 것. 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이 대라는 규정이 세 군데 있어.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미리 써놔요.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요거 세 개. 그러면 봐봐요. 거기가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뭐 읽어봐요. 저 지금 복습을 할 때 종된 토지거나 성립요건, 편의, 접속,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종된 용지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10%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결론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32페이지와 33페이지 기본서는 정리가 다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뭐예요? 어제 369 집안,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공통점은 또 까먹었다. 사실. 이걸 무슨 표시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이렇게.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담가요? 지적 공부에 담그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런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다 여백이 있으면 하나 써봐요. 자, 집어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대항적 효력이 발생해. 대항적 효력. 집어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이쪽 저쪽 구별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자, 분할과 합병은 요거는 아주 중요해. 요거는 우리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민법도 중요하고 등기법도 아주 중요해. 자, 분할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분할은 늘었죠. 합병은 줄었죠. 그래서 정감, 요거는 분할 청구권이야.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 읽어봐요. 형상적 효력. 요거 적어놓고요. 자, 경계와 면적은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공정적 효력이 되는 거야. 공정적 효력. 요거와 관련돼서는 15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요거 형성적 효력은 19회 때 우리가 2.5점짜리 출제된 적이 있고. 자, 토지의 표시의 등록 공시적 효력. 책에 없어요. 책에 없으니까 요거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자. 무슨 신자죠? 새로울 신. 지적 공부가 하나 창설되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 요것도 19회 때 2.5점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효력, 보고적 효력. 특히 보고적 효력과 관련돼서 봐봐요. 무슨 결이 있어? 지적 결이 있어. 여기에 19회 때 한번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19회 때는 무려 여기서 하나, 둘, 세 문제가 출제됐어. 효력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저희가 지번 그러면 대항적 효력, 분할과 합병은 형성적 효력, 경계와 면적은 공정적 효력,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 결의서는 보고적 효력 해가지고 요거는 감을 잡아둬야 된다는 거. 감을 딱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면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숙지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봐요. 집어는 무슨적 효력이 발생해? 여기가 보여버리네요. 그렇죠. 자, 집어는 대항적 효력, 분할과 합병은 형성적 효력. 자,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 결의서는 보고적 효력.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밑바닥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 몇 페이지에 정해놨어요. 자, 34페이지로 이제 딱 해서 첫 번째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자, 지번은 이렇게 해서 별표가 5개짜리. 자, 지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번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할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자기 이제 책을 읽을 때 습관 들일 게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지번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표를 잡아보라고. 아니면 미리 이제 목차를 생각하고 큰 목차를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라고. 자, 봐봐요. 목차 잡는 법을 봐봐요. 자, 지번 배웠으니까. 자,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 사람한테 이름이 중요하듯이 우리 토지에도 지번은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자, 내용을 들어가게 돼. 지번이 뭘까? 지번이에요. 그렇죠? 지번은 어떻게 표기될까? 표기.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까? 부여 방법.
자, 의 표기 방법을 배웠으니까 지번을 직접 부여, 지번 부여. 자,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뭐예요? 지번 변경. 살다 보면 죽을 수 있죠. 결번. 그거 봐봐요. 계획표 다 잡았잖아. 그럼 저희가 책을 쓸 때 뭐예요? 그러면 지번이 의, 표기, 방법, 지번 부여, 지번 변경, 결번. 여기에서 제일 안 외워지는 게 몇 번일까요? 4번이야. 지번을 직접 부여해보는 거. 이게 해도 까먹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이게 지번 부여지, 지번 부여. 지번 부여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서, 자, 첫 번째 뭘 배웠어요? 의. 아까 배웠으니까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자, 지번이란, 그러면 첫 줄에 지번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지번은 무슨적 혈액이 발생해? 대항적 혈액. 그래서 두 번째 줄 특정성, 개별성 딱 줄 쳐놔요. 그러면 지번 그 밑에 대항적 혈액이라고 싹 써놓으라. 지번은 그래서 대항적 혈액이 발생한다.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항적 혈액. 자, 지번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지번의 부여 방법 찾았어요? 자, 첫 번째 툭툭 치고 가자고. 자, 요즘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1번의 진행 방향 줄 쳐놔봐요. 진행 방향. 밑에 진행 방향 찾았어요? 자, 사자 동그라미. 자, 오른쪽 기자 동그라미. 자, 단자 동그라미. 읽어봐요. 사기단, 사기단. 자, 진행 방향에 따라 물려서 사행식, 기후식, 그다음에 저 오른쪽 가니까 기후식, 단지식 세 개 다 채택하고 있어요. 사자가 사, 기, 단. 자, 여기 봐봐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뭐 여기 봐봐요. 요 사자가 무슨 사자야? 뱀이야, 뱀. 뱀 사자야, 뱀. 뱀은 직진해요, 비직진해요, 꾸불꾸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진행한다 해서 진행 방향에 따라 물려서 쓸 필요도 없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규칙, 불규칙, 불규칙, 농어촌 지역. 그래서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다. 사자가 뱀사자거든.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1, 2, 3, 4, 5, 6이죠.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짝수. 한자로 쓰면 홀기 짜구가 돼. 그래서 기우식이 되는 거야. 기우식. 그래서 홀수 짝수, 기우식.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 시가지 지역, 이치 파기 영위하다.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한자만 생각하면 이 단지식은 뭐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잖아. 단지니까 블럭식이 되는 거야. 근데 단지식에서 초성을 생각해서 초성이 뭐예요? 디귿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어가면서 사형식 그러니까 불규칙 종을 한번 딱 꺼놓고 불규칙 거기에다 기본서 하고 다음 주에는 PPT 안 합니다.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자, 기본서라만 해야 되겠어. 기본서라만. 그래서 사형식 불규칙 농어촌 지역 그 다음에 그래서 불규칙 농어촌 지역 그래서 이치파기 용이 가장 많이 방식이다. 자, 기후식은 거기에 홀수 짝수가 있죠. 그래서 홀수 짝수. 그러니까 이 규칙, 불규칙, 규칙. 그다음에 시가지 지역. 그래서 시가지 지역.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번호가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교호식이라는 말을 써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찾아봐요. 자기가 읽어가면서 교호식, 교차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 단지식은 블럭식이야. 그러면 초성을 생각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개발사? 도시개발사. 외울 것도 없어. 지금 나오지도 않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모의고사는 종종 출제되니까 또 강의를 안 하면 또 뭐예요? 안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기단.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기본서 35페이지로 가봐요. 맨 밑에 봐봐요. 부여 단위 찾았어요? 예, 단위별 분류죠. 그러니까 부여 단위별 분류야. 그러면 지어서 그러면 기억에서 거기 지역 옆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지역단위법에서 지역 초성. 자,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해놔요.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역 있으니까 그렇죠.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것. 이게 바로 지역단위법이라는 거야. 자, 도엽단위법은 줄 한번 꺼놔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니까. 도엽단위법.
자, 도협단위법은 디귿이니까 디귿.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아니죠, 미쳤어요. 도협단위법은 요거 해석해요. 좁은 지역을 반대해서 가면 넓은 지역. 자, 도면 장소가 적은 거 반대해서 가면 많은 것, 많은 것. 자, 그러면 거기 넓거나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줄쳐놓고 장수가 많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단위? 도협 단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단지 단위법이 있어. 단지 단위법은 초성을 생각해. 초성. 디귿. 디귿. 그러면 어디로 가서 줄 거나야 돼?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자.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쭉쭉 읽어가면서 감각으로 익혀두라는 겁니다. 익혀두라는 거야. 자, 근데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워낙 자주 출제돼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거기 봐봐요. 자, 기억에 북동 기본식, 북서 기본식 공통점은 기본. 그래서 기본 이치별 분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저는 이게 자주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주 나오느냐? 봐봐요. 출제하신 분이 결론 읽어봐요. 읽어봐요. 한자. 출제하신 분이 한자 세대가 아니야. 40대 초반이거든, 박사님이. 근데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냥 이게 되게 신기해 보여. 신기해 보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우리가 늘 여기 오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남산. 요 남자가 무슨 남자예요? 남쪽에 있는 산 그러면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 근데 한자는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역도. 의역도 있어요. 의역은 뜻을 해석하는 거야. 요 남산에서 남이라는 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앞이라는 뜻이거든. 앞. 그래서 제가 살면 앞산이야. 임금이 살면 앞산이 아니라 남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경복궁 앞에 뭐가 있어요? 남산이 있잖아. 그럼 임금이 살면 앞산하면 평민하고 같잖아. 서민하고. 그래서 임금이 살면 앞산을 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 남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야. 앞이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남부역. 그럼 남부역으로 와라.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정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정문. 그럼 만약에 통화를 하는데 봐봐요. 지금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해요, 친구랑. 남부역으로 와라 그랬더니 남부역이 어딘지를 몰라. 남부역은 정문으로 오라는 사람이야. 그럼 뒷문은 뭘까요? 북부역, 북부역. 그래서 우리가 큰 데에서 남부역, 북부역 이렇게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기라는 거 동그라미 쳐봐요. 기. 이 기라는 게 의역을 하게 되면 자, 시작이야, 시작. 자, 시작의 의미가 있다. 시작. 오면 직역을 하면 일어난다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뭐예요? 동. 여기 봐봐요. 서, 남, 북. 그럼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지번을 끝맺는 거. 그럼 북동 기본식은 북동 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북서 기본식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 쪽으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러면 북동 기본식은 그 밑에다 한자 줄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 찾아야 돼요. 한자. 자,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아라비아 문화권,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 영어 한글 아라비아 숫자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일까요? 북서일까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이 아니에요.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뭐예요? 자, 봐봐요. 여기 지번이죠. 지번. 요거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부번. 자, 요거는 본번으로 구성되고 본번으로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네. 요거는 뭐예요? 다시로 표시하지만 뭐로 읽어요? 의. 그렇죠. 자, 요거는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 요거는 복식. 혼합 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 산자다 붙지만 요거는 임야대장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면 읽을 게 없어. 그러면 거기 봐봐요. 36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봐요. 자, 임야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쳐놔요. 자, 거기만 줄쳐놔요. 숫자 앞이에요, 뒤에요? 앞에 무슨 자를 붙인다? 산자를 표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산을 임으로 건쳐 먹은 적이 있고, 그러면 앞을 뒤로 우려 먹은 적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우려 먹으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임야에 이렇게 우려 먹을 수가 있어. 조심해 놔야 돼. 자, 이게 나오면 그러면 기억은 항상 세 군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앞산 이렇게 잡아둘 필요 있어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이거 봐봐요.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돼요? 다시로 표시되죠. 뭐라고 읽어요? 의. 그래서 밑에 줄, 맨 마지막 줄에 줄쳐놔요. 의라고 표시한다, 읽는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뭐예요? 369. 369 다시 1. 그러면 나란히. 그렇죠? 걸어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표기 형태에서 무슨 식? 평행식. 우리나라는 평행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식 줄쳐놔요. 자, 근데 이제 가로 5번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가로 2번, 가로 5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장 해버리는 거야. 이제 요거는 생각하고 우리가 숙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보시죠. 봐봐요.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서. 자, 여기 봐봐요. 집안이란 여기 봐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집안의 표기는 여기 봐봐요. 요거 임야대장 및 임야도. 집안 숫자 앞에 뒤에요. 앞에 무슨 자를 붙여?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자,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다시 표시로 연결하면 읽어봐요. 의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집안? 단식 집안. 읽어봐요. 복식 집안. 나란히 무슨 식? 평행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지번부의 기본 원칙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아까 외웠으니까 자, 우리 한번 숙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해석할 때 봐봐요. 읽어봐요. 더 집안이다.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그 밑에다 결정이라고 써요. 결정. 자, 거기 있죠. 자, 몇 페이지예요? 3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저 지번 부여 지역은 기준이라고 써요. 기준. 자, 북서에서 남동으로 요거는 부여 방법이네. 부여 방법. 자, 그러면 지적은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 소관청이. 기준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남동에서 북서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야. 봐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죠.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이름은 틀려. 지번 부여지역별로야. 자, 어디에서 남동에서 북서로 그러면 틀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 여기서부터 해도 까먹고 일단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봅시다. 나중에 새로 외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거기에다 기본서, 자 등자 동그라미, 자 신자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등신이라고 써요.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등은 동일해.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몇 자예요? 네 자죠. 네 자. 그러면 네 자니까 자 봐봐요. 간단하게 이제 나가면 돼. 자, 여기에 새로 생긴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새로 생긴 땅이라고. 자, 새로 생긴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369야. 자,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원칙.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럼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거기 찾아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 거기만 줄쳐놔요. 자, 그러면 인접 토지에 뭐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이제 요거는 자 369야. 여기에 마지막 지번이네. 마지막.
원래는 인접 토지의 번번에 부번을 부여해야 되나 최종 지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으로 370으로 부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최종 지번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9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죠. 이게 마지막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자, 여기가 369-1234다. 그러면 여러 필지로 나눠졌을 때 만약에 최종 번번이라면 단서를 달았어요. 다음 번번으로 370. 그러면 여러 필지. 이때는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줄 한번 쳐봐요. 찾아서. 자,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자기가 알아서 줄을 딱 닦아놔야 돼. 딴 데 줄 거면 안 돼요. 그러면 최종 지번에서 최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져 멀자 동그라미. 자, 여러 필지에서 여러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는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자, 읽어봐요. 멀려 거죠.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이게 이제 피땀 흘린 노력을 가서 해야 돼. 이제 봐봐요. 안 보고도 그렇게. 봐봐.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래서 읽어봐요. 멀려. 최가 뭐예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해도 또 까먹고 해도 까먹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다시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래서 멀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서로 봐서는 38페이지 3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 분할은 되게 쉬워 생각하면. 봐봐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라고 놔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생각하라는 거야.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자, 저거는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안 보이더라도. 봐봐요. 생각을 하면. 자, 7이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럼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써. 7. 그 다음에 7-1, 7-2. 이게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이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봐요. 요거 법무사 간평 문제야. 봐봐요. 자, 그러면 요 10을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써라. 그렇죠. 10 썼죠. 자, 그러면 요 10번이 번번이 부번이. 번번의 최종 부번을 줘. 그래서 10-6을 줬네. 다음 부번으로 10-7, 10-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기본서를 먼저 봐요. 자,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거기가 포인트죠.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그걸 딱딱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 안 보이더라도 여기 봐봐요. 안 보이더라도 저기 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분할해 볼까요? 자, 이거 뭐 읽어봐요. 주거 사무실이죠. 건축물이잖아. 주거 사무실.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8-1을 부여해 주는 거야.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를 8번을 부여하고 8-1 부여주면 A라는 사람이 주소 따로 외워야 되잖아. 그러면 기득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분할되는 니은과 관련돼서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 사무실 줄쳐놔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북서 기본의 A를 인정하여 그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 북서 기본의 A는 발생할 수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가 8이라고 그런다면 8-1 좋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생각해봐요.
자, 건물이 여기 있고 여기가 9번이라면 9-9를 부여하고 9-1이죠. 요거는 제대로 갔는데 요들은 거꾸로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 기반의 A는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서? 분할에서. 우선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여기 이제 안 보이더라.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건축물은 읽어봐요.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합병으로 가보죠. 합병.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합병은 되게 쉬워.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복식이에요, 단식이에요? 복식. 그러면 세 필지를 합병하면 이걸로 합병이 되는 거야. 합병 3-1로. 근데 만약에 요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여기가 3-1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1이 있어. 자, 요거 복식이에요, 단식이에요? 복식, 단식, 복식. 그럼 복식 집안을 다 지워. 남아있는 번번 중에 선순위 집안 몇 번? 4번으로 합병이 된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봐봐요. 6-1에 이제 주거가 있어. 그러면 A가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번을 줄까요? 4번. A가 6-1을 다 신청하면 무조건 6-1을 부여해야 돼. 그러나 A는 선택권이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4번을 줘요. A가 신청하면 몇 번을 준다? 6-1.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읽어봐요. 번번 중 선순위. 요거는 신청. 그렇죠. 신청. 자, 그러면 거기 뒤에 가서 봐봐요. 자,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 선순위 줄잖아요. 자,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번번 중 선순위 거기만 줄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 거기를 줄 거놔야 돼요. 자, 예적으로 그러면 주거 사무실 줄잖아요. 주거 사무실 그러면 쭉 가서 신청이라는 단어를 찾아. 신청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거기까지 끝까지 확인해야 돼.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까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게 가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찾았어요? 예, 지적 확정 정량. 이걸 제일 어려워요. 또 이거는 잘 안 외워져요. 확정 동그라미. 자, 확정은 무슨 개발 사업이죠?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연습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봐봐요. 자, 몇 필지? 네 필지. 자, 도시 개발을 갈아엎습니다. 자, 싹 지우면 기억해야 돼요. 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써놔야 되겠어. 자, 도시 개발을 시작하면 싹 갈아엎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가 두 필지로 분할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전 지번 중 번번이 몇 개가 있어? 2개. 그럼 몇 번으로? 7번. 이거야, 이거. 근데 그러면 반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두 필지만 분할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럼 세 필지로 분할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읽어봐요. 7단지. 그래서 여기 7단지야. 그래서 7-1, 7-2로 부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요.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그런데 재수 좋게 이게 7번이 최종 번번이네. 그러면 8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네. 자, 봐봐요. 그럼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외우고 읽고서 그래. 정전 지번 중 뭘로? 번번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번번이 적을 때는 무슨 식으로? 단지식으로 부여하거나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A 조건으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블록 단위. 아까 단지식이거든. 단지식.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요. 최종 번번 뭐다?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한번 생각하면 봐봐요. 자,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만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자, 10번은 다 들어가서 안에만 들어가서 다 들어가. 11번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그러면 요 11번은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또 어디에도 걸쳐 있죠? 경계에 걸쳐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확정 정량 안 밖에 있는 그 지번이 동일할 때 요 11번은 안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어디에 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찾아서 그러면 기본서로 가서 줄 한번 끊어보죠. 자, 거기 부여 기준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그러면 원칙,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재관에 있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다만 다음의 본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적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 그 지번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계 동그라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A적으로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 줄쳐놓으세요. 적은 때 그러면 아까 블록 단위 단지식이죠. 그 다음에 밑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렇게 딱 숙지를 해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주 또 박스 문제든 준용되는 게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번 방식을 준용하는 것. 읽어봐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암기 콘도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읽어봐요. 지행축. 그 밑에 가서 준용 규정 이게 많이 출제돼. 그래서 지번 변경 지동그라미. 자,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동그라미, 축척 변경에서 축동그라미. 그래서 28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돼서 다음 중 준용한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지행축.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지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한번 읽어봐요. 지행축. 그래 읽어봐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다시 읽어봐요. 지행축. 요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전환. 그러면 이제 요거 안 보이더라도 원칙. 잘 안 외워지죠. 인접 도지의 본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재멀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A적으로 자 신청 있을 때 부여하여야 된다. 확정은 그러면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고 자 본번이 적을 때 블록 단위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요걸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행축. 이게 외워지겠냐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어렵죠. 외워야 돼 가서 이 부분은. 제가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봐봐요. 무슨 변경이죠?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요거 시도지사 대도시사 승인 요게 자주 출제돼요. 거기 한번 봅시다. 자 39페이지. 39페이지 맨 위에 가서 첫 줄의 끝에다 행강편 써놔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 거기 그럼 봐봐요.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게 5개가 있어. 자 그 옆에다 한번 써놔요. 위에다가. 자 지적공부의 예외적 반출. 자 지적공부의 예외적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그래서 요거 암기 코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직관적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요. 올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요거는 33회 때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33회면 언제죠? 올해네. 올해 시험이네. 올해 시험. 자, 하나 깍두기가 있는데 깍두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요 3개를. 그러면 읽어봐요. 반, 지, 축. 요거는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적 공부의 예외적 반출. 또 하나는 뭐예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읽어봐요. 반, 지, 축.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이번과 관련돼서 아까 요거는 따로 우리가 잡아 놓으라는 거야. 아까 봐봐요. 지적 확정 정량. 아까 뭐 있었어요?
지행축. 그러면 지번 변경은 지적 확정 정량을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아까 숙제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번 변경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요거 부분에 대해서만 해두면 돼요. 그럼 나머지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래서 요거 꼭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읽어봐요. 반지축.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 세 필지죠. 자, 합병해봐요. 몇 번? 합병. 4번으로 합병이 되죠. 요거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죠. 요걸 뭐라 그래? 결번이야. 결번. 여기서 읽어봐요. 마지막 단계 읽어봐요. 결번 대장. 자, 결번과 관련돼서 자, 거기 빠져 있지만 하나 적어 놓으라고요. 결번 대장. 자, 거기 옆에 이제 결번 대장.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이야. 영구히 보존한다는 거. 영구히 보존. 없어요. 책에는 저 뒤쪽에 있어.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서 영구 보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정도 출제됐어. 봐봐요. 결번이 생기면 지번 대장. 틀렸어.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다? 결번 대장이다. 결번 대장이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느낌은 안 하죠. 새로 생긴데 무슨 지번을 결번이 발생합니까?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합병은 생기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영구 보존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 암기 코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자, 이런 것들은 암기 코드 만들어진 거는 필히 외워야 돼. 자주 단골 메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앞으로 소통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앞에서 또 암기 코드 하나 있었네. 읽어봐요. 멀려. 채가 뭐예요? 최정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게 이거예요. 사실 필지. 그러면 5개 아까 생각냈죠. 필지. 그 다음에 양입지.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의 구성 방법들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지번이란 무엇이라 하며 지번의 표기, 지번의 방법, 지번의 부여.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래서 39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 다음 주. 오늘 가셔서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오늘 아까 확인한 것만 복습해달라는 거예요. 다 확인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새해도 시작됐는데 우리 반드시 우리 2022년 합격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좋잖아. 3, 4만 해야 합격하니까. 하여튼 오늘 3땡에다가 2땡에다가 아주 좋잖아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